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3강 단순 조회 쿼리. 여기서 뭘 배우실 거다? SQL에 대한 기초부터 활용까지. 그리고 SQL은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냐고요? 제가 볼 땐 재밌는데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파트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뭐예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라는 거. 구조화된 언어. 그리고 영어로 스트럭처, 구조화됐다는 뜻이에요. 쿼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랭귀지, 언어. 그리고 구조화된 지리 언어. 구조화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틀에선 여길 써야 되고 이 틀엔 써야 될 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틀을 외우시고 그 틀에 들어가 있는 개념에 따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갖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SQL문을 쓰게 됩니다. 문장의 맨 마지막에는 뭘로? 세미콜론이 들어가죠.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고요. SQL 끝을 알립니다.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지가 알아서 나중에 보게 되면 잘 달려져 있어. 그리고 SQL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문제에서 혹시 소문자로 나왔는데 소문자 안 되는데가 아니에요. 소문자를 치더라도 쿼리의 실행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 조회 쿼리 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될 거는 무슨 문이다? 셀렉트 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셀렉트 우리나라 말로 검색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선생님 셀렉트 문부터 배우나요? 자, 우리 언어를 잠깐 한번 배우시죠. 제일 처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이 있었었고요. 거기서 파생된 게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였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때 정의어는 create 테이블을 만들 때 쓰고 alter 테이블을 변경할 때 쓰고 drop 테이블을 삭제할 때 써요. 근데 얘는 우리 필기에서 나오질 않아요. 잘 나오질 않아. 왜? 액세스를 다룰 때 여러분들 테이블 생성, 변경, 삭제는 테이블 디자인 보기라든지 그렇죠? 디자인 보기에서 그렇죠. 디자인 보기죠. 디자인 보기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 그래갖고 여기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결국 우리는 뭐를 다룰 거다? 얘를 다룰 거예요, 얘를. 조작어. 우리가 결국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는 지리어를 통해서 테이블을 다룰 수 있는 방법. 테이블 속에 있는 테이블을 다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이블 속에 있는 레코드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배우실 거라고요? 조작어를 배우게 돼요. 대표적으로 셀렉트, 검색, 그래서 단순 검색, 인설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형식이 정해져 있어. 셀렉트 프롬 웨어, 인설트 인투,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셋, 델리트 프롬 웨어, 얘는 얘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언어를 배워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단순 조회 쿼리죠. 그러니까 뭐부터 배울 거라고요? 조회란 얘기는 찾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검색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뭐부터요? 검색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마법사 외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문화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SQL 구문은 어떻게 확인해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나요? 무엇? 보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 SQL 보기, 디자인 보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쿼리를 만들 때 디자인 보기로 만들잖아요. 디자인 보기로 만든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 보기 화면만 나타나요. 그렇죠? 디자인 세팅 화면만 나타나는데 그때 보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는 안 나타나요. 왜?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SQL 보기하고 디자인 보기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SQL 보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쿼리일 때는 이런 식의 SQL 문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SQL 문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행이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근데 아주 복잡하게 되면은 여기도 쓰셔야 되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셀렉트부터 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우리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시간 이런 건 아니죠. 저번 시간에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었죠. 학생 이름과 전공을 뽑아내겠어요. 지도 학생 테이블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이면서 입학년도가 2018년도 미만인 거.
그거를 만약에 SQL로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SQL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는 바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그래서 셀렉트문부터 한번 해봅니다. 단순 조회 쿼리의 기본 형식은 셀렉트문이 들어가고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select from where 이 기본이고 옆에 내가 검색하려는 필드명 앞에 디스팅크트는 뭔가요? 디스팅크트 그러는데 얘는 두 개가 나오면 한 개만 표시. 얘는 그러니까 중복되면 하나만 표시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막 붙어요. 그 붙는 과정을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개념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구문이 나타났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돼. 의외로 간단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디스팅크트는 다른 독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되는 레코드는 뭐 하나만 표시하라는 뜻이가 되는 거고 필드 이름은 이렇게 필드를 쓰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뭘로 연결하면 된다고요? 쉼표를 연결해서 필드 이름 그리고 예를 들면 학번 이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검색할 때는 그럼 테이블에 있는 거 그냥 몽땅 다 뽑아내라. 그 이름을 언제 다 쓰고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뭘 쓰면 된다? 네, 이걸 쓰면 돼요. 맞는 문자죠? 곱하기 문자가 모든 걸 대신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건은 왜 된다? 그냥 요거 안 써도 돼. 여러분들 이렇게 디귿자로 단 건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select from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 쿼리에서 조회 쿼리에서 그랬었을 때 where는 그럼 어떨 때? 조건이 있을 때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검색하고 싶을 때 where 옆에다가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식으로도 들어갑니다.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식들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건이 다양해진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and while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select 검색하세요. 학생관리의 학번, 학생관리의 성명, 학생관리의 학과 콤마로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 요 학생관리점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 지가 알아서 붙여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from 여기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테이블 명이 붙어요. 다시 한번 이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테이블 명이 붙어요. 쿼리명이 붙거나. 그래서 필드 이름, 테이블명,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학번, 성명, 학과를 검색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되면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검색해 주세요. 모든 자료가 다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손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SQL문 있었잖아요. 그렇죠? 쿼리의 SQL문으로 가셔갖고 이렇게 직접 쓰셨을 때 검색, 단순 조회가 이루어진다. 계속 나가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학생관리에서 학과를 검색하게 될 건데 학과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그거를 몇 번만 써라? 한 번만 쓰게 되죠. 그럼 이 결과에서는 똑같은 학과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과명은 한 번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팅크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조건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죠. 학번, 성명, 휴대폰을 검색해 주세요. 뭐에서?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맞나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면은 학생관리점 학번, 학생관리점 성명.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명칭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테이블에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테이블 명칭은 생략 가능해요. 그런데 조건 뒤에 한번 보실래요? 학과는 뭐여야 돼요? 체육이어야 되죠? 오케이. 됐을까요? SQL에서는 문자 표시할 때 웹다운표를 써요. 앞뒤로. 숫자는 안 써요.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게 되면 기본 문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계속 한번 나가보죠. 그랬었을 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검색하는 내용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정렬 순서대로 보고 싶은 거 맞아요? 틀려요? 그때 조건식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이런 조건식이 검색하고 난 후에 무엇이 그러니까 이게 디귿자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쓰려면 이렇게 쓰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오토바이라고 제가 맨날 오프라인 때도 가르쳐주면 애들이 참 편하게 오토바이가 뭐냐? 정렬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토바이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필드 이름.
생략하면 ASC예요. 그럼 이거 ASC가 무슨 뜻인데요? 외울까요? ASC가 뭐라고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 제가 조금 이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이게 엑셀하고 기준이 달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렬 방식은 자, 요거부터 하죠. 오더바이의 의미는 뭐라고요? 오더리 원래 줄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정렬하여 검색할 때는 오더바이 구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필드명 뒤에 ASC가 붙으면 뭐가 되고요? 오름차순. 근데 얘를 생략해도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쓸 거라고? 오름차순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정렬 방식이 ASC, DSC를 쓰지 않으면 기본값은 뭘로 정렬이 된다고요? ASC로 정렬이 된다고요. DSC는 DBSC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DSC예요. DSC는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하게 되면 필드 이름 뒤에. 그럼 여러분들 두 개로, 예를 들면 뭘로 정렬한 다음 뭘로 정렬하십시오. 그러면 필드 이름 다음에 ASC 쓰시고 그 뒤에 또 다시 필드 이름 다음에 DSC.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한번 보실래요? 먼저 1번 문제, 1번 예시는 학번, 성명, 학과를 검색하시오.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검색해갖고 결과를 보여줄 때 학번에 ASC, DSC 없죠? 그럼 뭐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ASC가 그냥 기본적으로 붙는 거라고요. 학번의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얘하고는 똑같은 뜻이에요. 이 뒤에 ASC를 붙여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두 개를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요. 자, 학번, 성명, 학과, 휴대폰을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건데 보세요. 학과에 뒤에 ASC가 있어요. DSC 없으면은 이건 뭐예요? 학과의 오름차순. 요 DSC는 학번의 내림차순이죠. 정렬을 두 번 할 거란 얘기예요. 먼저 뭘로? 학과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학과가 똑같은 애들끼리 내에서는 학번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렬은 두 번 이상 들어가도 된다. 정렬 기준은. 이해되시겠어요? 학과별로 먼저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학과별 내에서 자료를 갖고 다시 정렬할 때는 학번 순으로 해라. 그 대신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여러분들이 요 뒤에 구문에 따라서 이해하시고 결과를 예측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계속 나갈게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갖고 여기서 문제 꽤나 많이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가 꼭 나오니까 요거 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건 의외로 짧고, 근데 문제가 오늘 좀 많아요. 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셀렉트, 프롬.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학번, 성명, 학과, 휴대폰,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뽑아낼 겁니다. 그렇죠? 학과의 오름차순, 학번의 내림차순. 그럼 요거랑 똑같은 뜻이 되겠죠? ASC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 요거 한번 결과를 예상해 보자고요. 보세요. 일단은 학번, 성명, 학과, 휴대폰은 나와야 돼. 그렇죠? 요 자료를 갖고 있는 테이블명이 뭐예요? 학생관리 테이블이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렬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학과의 오름차순, 디자인, D. 가나다라 순위 오름차순이죠? 그리고 디자인끼리는 디자인끼리 묶이고 연극, 체육은 체육끼리 묶였다. 그 상태에서 얘들 중에서 뭐가 먼저 나타나는지 보세요. 뭐가 먼저 나타나죠? 학번의 내림차순. 학번이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여기서도 학번이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학번이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우리가 정렬 기준을 2개 이상 사용했을 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갖고 온 예시예요. 감 잡으실까요? 좋아요. 자, 이제 그룹도 한번 묶어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외월 그룹 바이 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더 바이는 아까 뭐였어요? 정렬이었죠. 그룹 바이는요. 묶어라 이 뜻이에요. 필드 이름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검색할 때.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그 그룹에 해당 조건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기본적인 문에서의 조건은 뭐예요? 외워져. 그렇죠? 그룹 바이가 들어갔고 여러분들 조건을 쓰시려면 영어로 뭘 써야 된다고요? 해빙을 써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든 놈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틀을 이해하고 내가 SQL로 그 랭귀지를 언어를 입력할 때 요 구문 형식을 따라야 되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그룹 바이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누어 검색할 때 그룹 바이 절에 저장한 필드의 목록 값이 같은 레코드를 단일 레코드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묶는다 이 뜻이에요. 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난 상태에서 거기에
조건을 지정하려면 해빙 다음에 넣어라. 해빙을 쓰고 그 뒤에 넣어라. 됐을까요? 그리고 그룹 바이는 반드시 해빙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룹만 묶어도 돼요. 해빙은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함께 써요. 그러니까 해빙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where 대신에 해빙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대신 해빙은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조건이 없으면 얘는 안 써도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거는 통계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 함수를 사용해갖고 그때 사용하는 함수, 그룹 함수와 같이 쓰인다. 이건 이제 그룹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알아요. 엑셀에서 배웠으니까 합계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점수를 받았는데 학과별로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를 알고 싶다. 그럼 학과별로 학과별로 묶어놓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여기에 썸이 아니죠. AVG 중간고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함수, 썸, 합계, 에버러지, 평균. 엑셀에서는 에버러지라고 다 쓰셔야 되죠. 엑셀에서는 AVG가 에버러지예요. 함수 명칭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함수 파트가 가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IIF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엑셀에서는 if인데 엑셀에서는 IIF로 쓰게 됩니다. 카운트는 똑같고 개수, 그런 다음에 맥스, 민, 최소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 함수를 써갖고 내가 원하는 통계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때 쓰는 개념, 그때 쓰는 구문절이 뭐라고요? 네, 그룹 바이.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에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면 해빙절을 써라. 예시를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소를 알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소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에 주소의 개수, 카운트, 개수죠? 그 개수를 알고 싶어요. 주소의 개수는 무슨 뜻인가? 밑에 문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 as라는 구문 형식이 들어갈 텐데 요 as는 뭐냐면은 요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필드명 이런 뜻이에요. 필드명, 필드의 별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주소라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달리는 항목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 뭘로 표시하면 된다? as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주소하고 그 인원수를 인원수가 나타날 거예요. 주소로 묶은 개수가.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서 주소로 묶어가고. 그럼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그럼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경기도인 애들끼리 묶고 광주시인 애들끼리 묶고 대전시민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니까 경기도 애들이 몇 명으로? 2명으로. 그룹을 지으니까 그 주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타낸다고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표시하겠다? 인원수로 표시하겠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as 다음에는 필드에 별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의 별명, 보이는 이름을 지정할 때 as를 쓰게 되고 계산식을 이용한 지리문에서 필드 이름을 지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라는 거.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가격의 합계를 알고 싶어. 나타나는 이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합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죠? 총합이라는 필드로 나타낼 거다. 자, 그룹이 들어간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묶어서 통계를 보통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그룹이다. 그런 다음에 여긴 지금 그룹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해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해빙의 예시를 보시죠.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주소를 알고 싶어요. 학생관리에서 주소로 묶어요. 그 주소로 묶은 무엇이 개수가 몇 개 이상인 애들, 2개 이상인 자료의 주소. 자, 앞에 자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묶었었을 때 묶은 게 2개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경기도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결과로 뽑아내는 거는 요 다음에서 보시게 되면 주소를 알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경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기도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룹 바이 밑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해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장시키면 이런 문까지도 완성이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학과예요. 어디 테이블에서? 학생관리 테이블에서 도서 연체 횟수가 얼마 이상인 애들, 3회 이상인 애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학과별로 그룹을 지었었을 때 몇 명? 2명 이상인 애들의 도서 연체 수가 3 이상인 학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학과가 나오는데 요 연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조건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그룹 바이부터 이해를 시켜놓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큼 구문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렇죠? 자, XS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길게 보여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갈 텐데 요 SQL문을 작성하는 요령까지만 보여드리고 문제로 그냥 바로 작성하진 않을게요. 이 시간은 구문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와 보시죠.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셨을 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쿼리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보기 보실래요? 데이터 시프트 보기가 없고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SQL하고 디자인 보기밖에 없죠. SQL 보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먼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당연히 검색이니까 셀렉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커서를 갖다 놓고 구문을 때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 여기 뒤에 맨 뒤에 뭐가 보여요? 세미콜론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문을 완성해 갖고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보여질 거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단순 조회 쿼리 단순 조회 마우스 오른쪽 여기 디자인 보기 들어가셨을 때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되죠? 고객 관리에서 고객 번호와 이름, 그런 다음에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고객 관리 테이블에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거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매개 변수 쿼리를 SQL문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모두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오더 바이도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도 붙을 수 있고, 그룹 바이가 붙은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면은,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 해빙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려 볼까요? 요거 요렇게 아까 제가 지워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앞에 굳이 고객 관리 이런 거 안 들어가도 우리가 고객 관리 테이블이란 거에서 갖고 올 겁니다라는 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워도, 그렇죠? 실행하게 됐었을 때 윤인수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SQL 가서 보게 되면은 없어도 된다. 그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요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혹시나 문제에서 조금 길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셔갖고 보통 쓰실 때는 테이블명 옆에 이렇게 디귿자로 필드명을 쓰시게 되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은 돼 있는데 지워놓고 그냥 바로 필드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단순 조회 쿼리에 이 SQL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로 낼 거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답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죠? 자, 직접 다양한 건 쓰진 않았어요. 네, 너무 길어지면 결국 저기다가 뭐라고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조작어 뭐예요?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린 오늘 셀렉트부터 시작하지만 셀렉트, 자, S, 그런 다음에 델리트, 셀렉트가 선택할 수 있으면 델리트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델리트하고 우리 데이터 정의에 있는 드랍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랍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고, 여기 있는 델리트는 뭐예요? 오케이, 얘는 레코드, 테이블 속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인설트, 삽입이죠?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 이 네 개를 묶어갖고 우리가 셀렉트, 델리트. 그렇죠? 이 네 개를 묶어갖고 뭐라고 불러요? 조작어라고 부르죠. 그럼 조작어로 해당되는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요. 그리고 드랍이라든지 크리에이트는 어디에 쓰는 거다? 그 정의어에 쓰는 거고, 지금 묻는 거는 조작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2번 문제 보죠. 셀렉트 문에서 선택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했을 때 그거를 중복 데이터를 제외시키고 한 번만 나타나게 하는 조건자로 옳은 것은 구문에 못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디스팅크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답은 몇 번? 1번. 외우시면 된다고요. 유니크, 유일한 이딴 거 없어요? 그렇죠? 네, only 이런 거 안 써요? 그렇죠? 답은 얘는 뭐예요? 얘는 쓰일 수 있는데 얘는 모든 걸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다? 1번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요건 무슨 뜻이다? 요건 테이블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테이블명을 테이블을 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원 테이블에는 사원번호, 부서명, 이름, 나이, 근무연수, 급여가 필드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필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테이블에서 근무연수가 얼마 이상? 3 이상이죠. 근무연수가 3 이상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3 이상인 직원들의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하되, 그러니까 요 조건에 맞는 것들 중에서 직원의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많은 애들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요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내림차순이란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혹시 같은 나이가 있으면, 직원들 중에서 다 같은 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나이가 있으면 급여의 오름차순, 얘가 ASC죠. ASC. 그렇죠? 네, 내림차순 DSC. 자, 그러면 이거를 셀렉트문으로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못 뽑아내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렉트 검색하세요. 모든 것. from 다음에 테이블명. 이게 테이블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 뭐를 들어가면 돼? 우리는 조건을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답은 2번하고 3번은 지울게요, 제가. 왜 지웠을까요? 오토바이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빙고. 웨어리 먼저 나와야죠. 조건부터 나와야 되죠? 조건이 뭐죠? 근무연수가 3년 이상. 얘가 조건이었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그래갖고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애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면 DSC, 급여의 ASC. 요게 똑같은 애들이 있다면,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있다면 급여의 오름차순. 맞죠? ASC는 선생님 안 써도 되나요? 빙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자, 다음과 같은 SQL문을 돌렸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옳은 것은 이런 게 이제 짜증나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은 뭐부터 정렬이 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뭐부터 정렬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따지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한 개 한 개씩 맞췄었을 때 아닌 것만 짝짝 긋고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저자별로 오름차순. 저자가 어디 있죠? 가나다라순 아니죠? 얘는 지워. 가나다라순이 아니잖아요.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는 오름차순이니까 일단 얘는 지워. 앞에 건 다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이 테이블명이 북이란 뜻이고. 그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출판 연도의 내림차순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근데 갈수록 올라가죠. 지워. 이걸 일일이 다 따져갖고 이걸 결과 갖고 따질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과 갖고 따지려면 여러분들 힘들어.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된다고?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고 여러분들 아닌 걸 그냥 가감하게 지워나가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거 맞는지 볼까요? 출판 연도의 오름차순. 일단 출판 연도의 오름차순 맞죠? 그런 다음에 저자의 오름차순. 저자. 자, 저자기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자예요. 제가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의 오름차순. 자, 출판 연도별로 일단 만들어 놓고 출판 연도별로 한 다음에 얘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필요가 없어요. 똑같았을 때. 요거는 똑같았을 때잖아요. 똑같은 거 두 개만 봤었을 때 김 다음에 이가 나왔네. 맞죠?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단 출판 연도, 출간 연도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갖고 다른 것들은 요거 순서대로 나오니까 앞에 건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볼 때는 요 두 개 똑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따졌었을 때 저자의 오름차순 맞나요? 맞네요. 답 3번. 됐죠? 저자의 내림차순 말도 안 되니까 얘는 지워.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맞추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조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요것도 여러분들 일일이 못 따져 나가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정렬에 대한 거니까 영화명에 따라서 먼저 오름차순. 영화명, 오름차순. 맞나요? 자, 엑세스에서 한글과 영어가 섞여져 있었을 때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엑셀은 숫자, 영어, 한글이 얘가 오름차순이에요. 엑세스에서는 숫자, 한글, 영어가 오름차순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엑세스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차순에서 똑같이 1, 2, 3, 4 이거는 그냥 오름차순이 맞는데 영어, 한글, 숫자가 섞여져 있었을 때는 엑셀과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오름차순이 되려면 한글이 먼저 나오고 영어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 중에서 한글 중에서 배퇴가 되니까 일단 얘는 맞아. 그런 다음에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놔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지 않으니까 낫고 요 똑같은 애들끼리 했었을 때 장르, 멜로 액션, 오름차순 맞네요. 뒤에 생략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름차순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몇 번? 1번이네요. 얘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라고.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가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이고 내가 이걸 결정해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여준 거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내림차순 아니니까 지워. 재작년도에 오름차순 아니죠? 14, 15가 지워. 감독의 오름차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는 게 차순을 고를 때. 그런 다음에 요 차순 외워놓으세요. 혹시나 시험장에서 꼬아낼 때는 보통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엑셀하고 엑세스에서의 섞여 있을 때 영어 숫자 한글이 섞여 있었을 때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그거 외워주셔갖고 엑세스에서 적용해 나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셀렉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오도바이문을 이용해서 정렬할 때 기본값은 오름차순이다. 맞죠? 그런 다음에 필드가 여러 개 검색할 때는 콤마로 구분한다. 맞죠? 그런 다음에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팅크트. 그렇죠? 중복된 레코드 없애고 꼭 한 번만 나타낼 때는 디스팅크트. 맞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프롬 전에는 테이블의 이름만 지정할 수 있나요? 쿼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쿼리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쿼리 다루는 거잖아요. 프롬 다음에는 테이블 아니면 무슨 명이 나온다고요? 쿼리명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너무 고맙다.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하여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런 다음에 반 필드를 학년이 똑같은 애들끼리에서는 반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갈로 안에 들어갈 예약어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학년 반 이름을 뽑아내겠어요.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그렇죠? 자, 평균 성적 테이블이 나온 거고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게 조건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여기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뭐 넣으란 얘기예요? 빙고. 정렬문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룹 바이는 말도 안 됩니다. 그룹 바이는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얘는 요렇게 갖고 나타낼 애들 중에서 뭐를? 반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죠? 오도바이. 그렇죠? 네, 자, 오도바이가 들어가는데 먼저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얘가 1번이죠? 참. 얘가 2번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니까 오도바이 다음에 DESC. 그 다음에 반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니까 ASC. 됐나요? 답 몇 번? 3번. 그렇죠? 문제. 요렇게 길어졌었을 때 이런 그 SQL 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찬찬히 따라가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된다. 자, 부서별 제품 영역 실적을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영업 실적이 1억 원 이상의 제품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SQL문으로 나타내고 싶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구문. 일단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셀렉트 하고 프롬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셀렉트하고 프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뭘로? 부서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내에는 지금 프롬이란 말은 없더라도 프롬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룹 바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룹 바이 들어가야 되죠? 그룹 바이 대해서 실적이 얼마 이상인 거? 1억 원 이상인 거. 해빙절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룹 바이에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부서별로 묶은 상태에서 조건을 줄 때는 무슨 문이 따라 나와야 된다고? 해빙절이 따라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 어떻게 정렬할 거다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오도바이문은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QL로 만들었을 때는 오도바이는 안 들어가도 된다. 들어갈 것만 생각해봐라. 이 문제였었죠. 그리고 요렇게도 문제가 우리가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밌죠? 그 대신 틀은 외워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 것도 없네요. 그러면 동아리를 검색하는 거예요. 뭐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동아리로 그룹 지었었을 때 동아리가 2초가니까 3이죠? 그렇죠? 3 이상인 거죠? 그렇죠? 네, 동아리를 3개 이상 가입한 동아리의 학생 테이블에서의 동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수가 학생 테이블에서 동아리를 쭉 적었었을 때 동아리가 3번 이상 나타난 애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동아리를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3명 이상인 거. 3명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를 검색하는 거예요? 동아리를 검색하는 거죠. 자, 동아리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같은 성명이라는 건 조건에도 없어요. 그렇죠? 3개 이상을 가진 학생들을 검색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린 지금 뽑아내야 되는 게 동아리를 뽑아내는데 학생 테이블에서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3개의 동아리 중 하나라도 가입한 학생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동아리를 결국 검색하는 게 목적인 거죠. 답은 4번.
계속 나갈게요. 예하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중복되지 않게 디스팅크트. 맞죠? 오케이. 오토바이문을 사용할 때는 해빙절을 사용하여 조건을 설정한다. 답 2번. 오토바이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그룹바이죠. 오토바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필드명과 ASC 아니면 DESC가 나오겠죠. 프롬절에는 셀렉트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문제도 나왔죠? 테이블명이나 쿼리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프롬에는. 그렇죠? 프롬 다음에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여 검색할 때는 그룹바이문을 사용해라. 오케이. 계속 나가죠. 다음 중 셀렉트문에서 그룹바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룹바이절을 이용하면 sum, count 같은 직계함수를 사용해서 요약값을 생성할 수 있다. 동글뱅이. 그룹바이절에 대한 조건식은 해빙절을 쓰면 안 돼요. 해빙절은 select from where에 말이 잘못됐죠? 그룹바이절에서는 where절을 쓰면 안 돼요. where는 select from where의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거고 그룹바이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건으로 해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 몇 번? 2번. 그렇죠? 단일 레코드로 결합한다. 이게 그룹바이가 묶는다라는 뜻이는 거니까. 그룹바이절을 이용하면 그룹별로 분석할 수 있다. 네, 똑같죠? 자, 해빙문을 사용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구문은 뭘 써야 돼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그룹바이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SQL 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오토바이 사용 시 정렬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ASC죠? 오름차순이라고 했었죠? DSC가 뭐예요? 내림차순. 볼 것도 없이 1번인데요. 그룹바이절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여. 좋아요. 그런 다음에 프롬절 다음에는 테이블 쿼리명, 웨어에는 조건. 맞죠? 그런 다음에 디스팅크트 하게 되면 중복 레코드 제거. 계속 나가보죠. 자, 다음 중 언어 필드와 수리 필드를 더한 후 합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별명으로 표시할 때 아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as 다음에 별명이 들어가죠. 별명이 이거 묻는 거잖아요. name is. 이런 말 없어요. 이 엘리아스가 이게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것도 별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리눅스 같은 프로그램에 쓰는 거지 액세스에선 여러분들 뭐를 써야 된다고요? as로 씁니다. 얘도 쓰는 언어가 맞긴 맞는데 프로그램의 종류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액세스에선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a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합계. 됐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오케이.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SQL문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아직 우리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업데이트도 배워야 되고 델리트도 배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인설트도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진도를 나갈 텐데 다음에는 우리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뽑아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식을 이용한 쿼리. 얘도 재밌어요.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식을 이용한 쿼리로 다음 시간 배워나가면서 쿼리를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특정 구문들은 외워놓고 지금 외울 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다 외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또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딱 외워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진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저는 14강 식을 이용한 쿼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